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을 딱 한 가지만. 안녕하세요. 정세원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르입니다. 제가 두피 건강에 관한 영상을 올렸더니요, 많은 분들이 탈모 고민에 관한 글들을 좀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탈모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채널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26년간 오로지 탈모에 대한 연구와 진료만 해오신 탈모 치료의 대가 황정욱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탈모와 모발 이식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황정욱 원장입니다. 요즘에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정말 원장님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팁, 탈모 관리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린다고 하셔가지고 기대가 너무 큽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참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구독자분님들 대신해서 조금 여쭤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변에 보면은요, 탈모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남성분들이 탈모가 보이는 모습하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탈모가 보이는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남성분들은 이제 이마부터 이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좀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시고, 여성분들은 정수리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림을 보면서 좀 네네.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들은 M자 형태로 초기에 시작해서 정수리 쪽으로 밀리면서 O자 모양, 심해지면 U자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정수리에서 쫙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펼쳐지는 양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같네요. 네네. 확연히 양상이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것처럼 또 원인도 다를까요? 보통 남성분들은 대부분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테스토스테론이 몸 안에서 DHT라는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DHT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모낭을 공격하게 돼서 모낭이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가 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점점 비쳐 보이다가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완전히 사라지는 탈모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DHT 호르몬이 원인인 거군요.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탈모가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딱 포기를 하고, 네. 난 그냥 탈모인가 보다. 특히 또 이런 속설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탈모면 아버지는 괜찮아도 나는 탈모다. 그래서 네. 할아버지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유전자 검진을 하는데, 내가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탈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그 유전자에 불이 스위치가 켜지면 탈모로 진행될 수 있지만, 또 그 유전자에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또 굉장히 머리숱이 풍성하게 또 그렇게 또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오시는 분들 보면 탈모인데 우리 형제는 괜찮다. 심지어는 쌍둥이인데도 나는 탈모인데 우리 쌍둥이 동생은 심하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유전자가 일정 이상의 스트레스나 환경이나 음식에 의해서 이 스위치가 발현돼야지 유전자의 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남성 호르몬, 또 기름진 음식 등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면 탈모 유전자가 켜져서 그때 비로소 탈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네. 한 명은 시간이 지났을 때 탈모가 확 진행이 되어 있고, 또 네. 다른 한 명은 또 전혀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은 일란성 상생의 경우에는 유전이 일치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일란성 상생한데 아예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입양이 다른 집에 되어서 그런 쌍둥이를 관찰했을 때는 탈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그 유전자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살아온 환경, 특히 음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탈모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성 탈모 말고 제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여성 탈모에 관해서 조금 이제 소개해 주세요, 원장님. 원인이 네. 뭘까요? 여성분들도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만 여성분들에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는데요. 중년 여성이 되면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요. 그 완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모발에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커져서 휴지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탈모네요. 그렇죠. 아기를 출산했을 때도 갑자기 탈모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출산이나 큰 열병 같은 걸 앓으면 모발이 갑자기 휴지기로 접어들어서 탈모가 되기도 하고요. 난소질환, 갑상선 질환, 빈혈 등을 앓아도 탈모가 더욱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런 환경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습니다.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숱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두루두루 다 다양하게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을 딱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피 관리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 밭에 토양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려면 두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이렇게 풀이 자라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두피에는 그 두피 600제곱센티미터에 약 2,500개의 수용체가 있는데요. 오히려 얼굴보다 2배의 양의 어떤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두피가 민감하다는 건데 머리카락이 가려 있으니까 우리가 피부만큼, 얼굴 피부만큼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또한 두피는 이마를 기점으로 얼굴 피부와 단절된 것이 아닌 연결된 유기체인데요. 피부의 안색이나 탄력, 윤기까지 얼굴 피부와 두피는 서로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좀 부티가 난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얼굴의 탄력성이 뛰어나고 윤택한 머리카락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피와 머릿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면 되나요? 이 방법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만 하셔도 진짜 충분한 그렇습니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부터 잘 가꿔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만의 두피 관리법 한번 알려주세요. 두피 수분 팩입니다. 두피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두피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탈모가 심하신 분들이 두피도 굉장히 딱딱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두피에 있는 모공의 넓이가 얼굴보다 3배 정도 넓기 때문에 수분을 잘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셔서 잘 짜라줍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수건을 두피 전체에 이렇게 잘 덮어서 줍니다. 우리가 보통 블랙헤드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얼굴에 먼저 뜨거운 팩을 하듯이 이 두피에 이 뜨거운 물수건을 덮어서 모공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질을 제거할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두피가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든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두피 스크럽 젤을 골고루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미온수로 잘 씻어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피 스크럽제가 집에 따로 없다. 네. 그러면 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호호바 오일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레몬수 같은 것들을 면봉에 묻혀서 두피를 잘 닦아주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또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네네. 세 번째로 이젠 깨끗해진 모공에 시중에 판매하는 두피 토닉을 발라주게 되는데요. 보통 화장솜에다가 토닉을 충분히 적셔서 이마나 가리마 쪽에 군데군데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수분팩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화장솜을 붙이기 힘드시다면 토닉을 골고루 이렇게 잘 분사해 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원장님. 네. 만약에 뭐 두피 토닉 제품이 집에 없다.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어떤 걸로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좀 차류를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녹차물 같은 걸로 네. 화장솜에 묻혀서 네네네. 조금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집에 허브차 중에서 라벤더 차 이런 것도 좀 열을 식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맞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집에 있는 것들로 굳이
비싼 제품 안 사시고 활용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얼굴에 팩하는 것도 매일 하는 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도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 두피팩도 너무 자주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 네. 진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짜 얼굴에만 마스크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두피팩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알려주시면 병원 매출에 좀 지장이 있지 않으실까요? 병원에 오시면 시간도 걸리지만 꽤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들어도 화장 지우고 얼굴에는 많은 관심을 드리는데 사실 탈모는 고민하면서 두피는 어떻게 하실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면 굳이 바쁘게 병원에 오셔서 비용을 안 쓰더라도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에 진짜 탈모 대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홈쇼핑이나 각종 매체에서 보면 탈모 샴푸부터 영양제 그리고 뭐 각종 관리 기구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실제 구입해서 먹고 쓰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샴푸부터 확실히 탈모 샴푸라는 게 도움이 되나요? 모공이 얼굴 피부에 비해서 3배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샴푸에는 파라벤이나 설페이트, 화학적인 계면 활성제, 인공색소, 어떤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인공 계면 활성제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샴푸 썼을 때 거품이 잘 일어나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인공적인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공에 축적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그 두피 건강도 해치고 탈모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쓰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샴푸는 탈모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탈모 진행을 과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석유로 유래된 인공적인 계면 활성제보다는 옥수수 같은 데서 계면 활성제를 식물성으로 잘 채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 성분이 포함된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탈모 관련해서도 샴푸를 고를 때도 일종의 좀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네. 성분표 잘 보시고 또 그런 것들 안 좋은 성분들이 있는 건 좀 빼고 네. 이렇게 좋은 성분, 천연 유래 성분이 있는 것들을 좀 고르면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사실 탈모가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식인데요. 뭐 이 두피 그리고 모발에 영양분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네네.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사실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탈모에 좋은 음식 딱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추천드리는 것이 딱 한 가지 콩인데요. 탈모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콩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통했네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 콩을 섭취하면 보완작용을 하고요.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 탈모를 일으키는 DHT의 작용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소플라본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혈류를 잘 통하게 해서 보통 두피 혈류가 원활하게 통하게 되면 탈모가 저지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이소플라본은 콜라겐 합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두피에 모낭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콜라겐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데 이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모발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줍니다. 저는 이제 콩이 종류가 또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콩 중에서도 특히 검은 콩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검은 콩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콩의 좋은 효능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의학에서는 이제 현대학에서 말하는 골수를 또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작용도 있고 또 모낭의 줄기세포의 그런 기능을 조금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역할도 해서 네, 검은 콩을 좀 특별히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먹는 방법도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콩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소화를 조금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을 드실 때는 손으로 만지면 으깨질 정도로 푹 익히거나 된장이나 청국장으로 발효시켜서 드시면 영양분이 잘 흡수되고요. 두부도 좋은 콩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성분들은 하루에 35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탈모 관리법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머리카락 농사를 우리가 잘 짓기 위해서 두피 관리, 땅에 대는 두피 관리 제발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움되는 음식 딱 한 가지로 콩을 추천드리는데,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되도록이면 발효콩이나 두부 같은 형태로 섭취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머리숱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맞죠, 원장님? 네네. 이런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병적인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에 큰돈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회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모 치료하면 왠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비용도 고가일 것 같아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원장님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2편에서 원장님 모시고 이어서 좋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2편에서 저희 꼭 다시 만나요.